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용어에 대해서 잘못 설명드렸던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감도는요. 네, 맞아요. 진짜 양성 비율이 맞아요. 진짜 양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양성 샘플들 중에서 양성으로 맞게 예측한 비율을 진짜 양성 비율 또는 민감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재현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용어가 되게 많죠. 민감도, TPR, 진짜 양성 비율, 리콜, 재현율. 그래서 진짜 양성 샘플은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라고 맞게 예측한 것과 그 다음에 네거티브라고 예측했지만 그게 틀린 거는 실제로 양성인 거죠. 그래서 TP 플러스 FN을 분모로 하고 정답은 TP니까 true positive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민감도. 그래서 민감도, 재현율, TPR, 진짜 양성 비율, 진양성 비율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진짜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양성 비율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못 설명드렸던 게 특이도예요. 특이도는 진짜 음성 비율, 진음성 비율이에요. 진음성 비율. True negative rate입니다. True negative rate.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음성 샘플들 중에서 음성으로 맞게 예측한 거예요. 그게 특이도. 그러니까 우리는 암이 아닌 환자들을 암이 아니라고 예측한 것들 있죠. 예, 그런 게 특이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를 보면 true negative, 음성인 것을 음성으로 맞췄다니까 실제 음성인 거잖아요. 실제로 음성인 거고 false positive, 양성이라고 예측했지만 그게 틀린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는 그게 실제는 음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분모를 보면 실제 음성이에요. 실제 음성. 그죠? 그 중에서 정답, true negative, 네거티브라고 잘 맞춘 거. 그래서 분자가 TN. 이렇게 계산하는 게 특이도고요. 특이도고. ROC 커브에서 Y축에다 ROC 커브에서 그 X축에다 그리는 가짜 양성 비율 FPR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음성 샘플들 중에서 포지티브라고 잘못 예측한 것들이고요. 이거는 1 마이너스 특이도. 1 마이너스 특이도입니다. 1에서 얘를 빼버리면 잘못 예측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 빼기 특이도가 가짜 양성 비율이고 여기에서 그린 가짜 양성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가짜 양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특이도를 얘기한다. 네, 그래서 제가 용어를 조금 잘못 설명을 드려서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ROC 커브하고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 중에서 약간 모양이 반대 방향으로 그려주는 게 있어요. ROC 커브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게 ROC 커브라면 반대로 이런 모양으로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왕 하는 김에. 임포트 쭉 위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제일 위쪽에 임포트 부분 좀 볼게요. 여기다가 추가를 좀 할게요. 플롯, 매트릭 중에서요. 플롯,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건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메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평가지표죠. 전부 다 평가지표에 관련된 클래스나 함수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클래스나 함수들을 얘기하는 건데, ROC 커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ROC 커브고요. 프리시전과 리콜, 정밀도와 재현율을 그려주는 그래프를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그려보시면 ROC 커브하고요. 좌우가 반대인 것과 비슷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완전히 좌우 대칭은 아니지만 그 ROC 커브를 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통 보여요. 보통 그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것도 제 생각에는 디프로케이트 됐을 것 같아요. 얘가 그 1.2에서 없어질 함수라면 얘도 아마 같이 없어질 거고요. 그럼 클래스 이름이 아마 있을 거예요. 프리시전 리콜 디스플레이라고 있죠. 두 가지 다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ROC 커브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클래스가 생긴 게 ROC 커브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플롯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프리시전 리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실행해 보시고 아까 여기로 갈게요. 여기로 가셔가지고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리시전, 이게 우리말로는 정밀도죠. 정밀도, 그 다음에 리콜 재현율 커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을 그려주는 커브가 있는데 플롯 프리시전 리콜 커브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 에스티메이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스티메이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KNN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X는 특성 행렬이니까 트레인 세트나 테스트 셋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테스트 셋으로 할게요. 그러면 Y는 테스트 레이블을 주시면 되고, 자 여기도 그 양성을 무엇으로 할 거냐, 0을 양성으로 할 거냐, 2를 양성으로 할 거냐. 우리는 0을 양성으로 할 거예요. 즉 암이라고 하는 것을, 멜리그넌트라고 하는 것을 양성으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워닝은 오전에 설명드렸던 그 워닝과 동일합니다. 플롯 프리시전 리콜 커브가 디프로케이트, 앞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을 예정이다. 예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 함수 대신에 무엇을 사용해라? 뒤쪽에 보시면 프리시전 리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from prediction 또는 from estimator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워닝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요. 지금 보시면 밑에 0.9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곡선 아래쪽에 있는 면적입니다. ROC 곡선과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 클수록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에 따라서 정확도와 정밀도를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문제에 따라서 정확도와 재현율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죠. 프리시전 리콜 커브 하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 넓은 좋은 면적이 큰 1에 가까운 곡선이 좋은 분류 모델이에요. 요 숫자가 큰 게. 얘는 그 리콜 재현율을 X축에다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시전 정밀도를 Y축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 그래프의 의미는요. 정밀도와 재현율을 둘 다 좋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밀도와 재현율은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정밀도가 커지면 재현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재현율이 작아야 정밀도가 커요. 반대로 정밀도가 커지면 작아지면 죄송합니다. 정밀도가 작아지면 재현율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밀도와 재현율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게 뭔가요? 서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관계. 그거를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마 경영학에서로 나오는 그런 용어일 거예요. 이게 뭐 통계에서만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영학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은 내려가고 다른 한쪽이 반대로 다른 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그런 관계를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요. 정밀도와 재현율을 둘 다 좋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정밀도가 좋아지면 재현율이 떨어지고 재현율이 좋아지면 정밀도가 올라갑니다. 커지면이라고 해요. 커지면 정밀도가 작아진다. 작아지고. 이거를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정밀도와 재현율의 트레이드 오프를 볼 수 있는 그래프를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시전 리콜 커브. 그래서 보통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ROC 커브와 그 다음에 프리시전 리콜 커브가 이렇게 서로 반대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서로 반대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어찌됐든 둘 다 이 곡선 아래쪽의 면적, 곡선 아래쪽의 면적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넓이가 그래서 평가를 하실 때는 어떤 걸로 평가를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ROC 커브로 평가를 하셔도 좋고 프리시전 리콜 커브로 평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보고서죠. 보고서를 마련할 때 KNN과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과 그리고 SGD 클래시파이어를 비교를 해봤는데 세 개의 모델에서 곡선 아래쪽의 면적이 가장 큰 게 KNN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머신러닝 모델로 KNN을 선택했다. 이런 근거 자료로 제시하기 위한 그런 수치가 ROC 커브 또는 프리시전 리콜 커브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면적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용어들이 좀 헷갈리시죠? 저도 고백을 하지만 오전에 조금 잘못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용어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지나면 저도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네. 자, 요 정도 하고요. 지금 여기 워닝 있었죠? 워닝 해결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워닝 해결하는 거는 아까 클래스 이름이 precision, recall, display. 여기에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from, estimator.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면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예측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측해주는 기계, 예측기가 머신러닝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서 프리시전 리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인 거고요. 아규먼트 사용 방법은 과거에 함수에서 했었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모델을 주시고 x는 x 트레인이나 테스트 주시면 되고 y는 레이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포지티브 레이블이 0을 포지티브로 할 거냐, 2를 포지티브로 할 거냐, 이거를 주시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죠. 위쪽과 아래쪽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없어질 함수 사용하지 않고 요거 이용해서 그냥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KNN, 저희가 KNN을 살펴봤어요. 네.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셋 가지고 왔고 훈련셋, 테스트셋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KNN을 만들 때 여기에서 파이프라인을 써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리고 KNN 두 개 연결시켜 놓고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훈련셋 예측값 찾았고 테스트셋 예측값 찾았고요. 이거는 조금 중간중간에 모델 훈련 여기 중간에다 텍스트 하나 넣을게요. 훈련셋 평가를 훈련셋 예측값을 찾아서 컨퓨전 매트릭스 그렸고 정확도, 정밀도 이런 것들 계산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테스트셋 쭉 내려왔죠. 여기서부터네요. 여기가 테스트셋으로 평가를 해본 거죠. 테스트셋 평가를 해봤고 그 테스트셋 평가를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테스트셋에서 컨퓨전 매트릭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그 다음에 제가 그 평가 지표를 설명드리지 않았었던 특이도 그리고 민감도 ROC 커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밀도 재연율 커브 이런 것들 설명을 다시 좀 드렸습니다. 네, 다중 클래스 분류를 하기 전에 다른 모델들 더 비교를 해봐야죠. 모델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모델 비교를 할 거냐면 우선 로지스틱 리그레션 을 평가를 먼저 해볼 거고요. 그럼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죠. 로짓 모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바로 똑같이 그 파이프라인으로 한꺼번에 만들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스텝스, 리스트에는 큐플 이렇게 주면 되죠. 첫 번째는 스케일러 줄 거고요.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 생성. 괄호를 써줘야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괄호를 써줘야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클래시파이어. 클래시파이어는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할 거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자, 여기서도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파라미터들 일단은 기본 값으로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기본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모델을 생성을 했으면 여기가 모델 생성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모델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로짓, 모델점, fit. 똑같죠?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아요. 훈련셋만 넘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을 넘겨서 모델을 훈련시킨다. 훈련이 끝났으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는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훈련셋에서 평가. 훈련셋, 평가. 훈련셋을 평가하기 위해서 훈련셋 예측값을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train, predict.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번 주 일주일, 오늘 금요일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일주일 동안 똑같은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모델 만든다, 피팅한다, 그 다음에 예측한다. 모델은 로짓 모델이고요. 예측할 때는 프리딕트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 일단은 훈련셋. 출력 안 할게요. 뭐 0 아니면 1로 예측을 했을 거예요. 0이나 0 아니면 1로 예측을 했을 거고요. 5차 행렬 볼까요? 훈련셋에서의 5차 행렬. 컨퓨전 매트릭스. 실제값은 y축으로 타겟의 실제값. 그 다음에 y 프리딕트 타겟의 예측값. 이런 뜻이기 때문에 실제값은 y 트레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측값은 트레인 프리딕트. 이게 5차 행렬.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쪽 볼게요. 이쪽 보시면 이거 뭐다? 0. 그러니까 암이란 얘기예요. 암의 개수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죠? 166 더하기 4니까 170개인가요? 170개. 실제로 암인 녀석들은 170개.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1이니까 실제로 그 암이 아닌 것들이 285개예요. 이 숫자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트레인 세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 전체, 그러니까 합계 요 170, 285라고 하는 이 숫자가 KNN이나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달라지면 안 돼요. 일단 보니까 좀 작아진 것 같군요. 그죠? 4, 1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렇죠? KNN에서 훈련세 평가 부분 보시면 5차 행렬 이거 여기 합치면 170개. 그죠? 그 다음에 이쪽 합치면 285개. 똑같죠? 근데 틀린 개수가 몇 개냐면 9개하고 3개. 12개 틀렸잖아요. 12개 틀렸는데 여기서 보면 5개밖에 안 틀렸죠. 그러니까 훈련셋만 놓고 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더 좋은 예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훈련셋에서의 분류 리포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볼게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사용 방법은 여기도 똑같아요. 아규먼트를 전달하시는 방법은 타겟의 실제값과 타겟 예측값.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y, train, predict. 이렇게 해서 그려보시면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이렇게 나왔죠. 자, 요거 계산하는 방법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정밀도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밀도는 양성 예측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측은 이쪽이 예측이에요. 그죠? 예측. 정밀도란 예측한 것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합쳐주면 167개. 그 중에서 몇 개를 맞췄어요? 166개를 맞췄어요. 계산해 볼까요? 166개를 맞췄는데 전체 분모는 167개예요. 계산해 보시면 0.994 반올림에서 0.99인 거죠. 이게 정밀도. 재현율은 뭐라 그랬어요? 재현율은 실제 양성인 것들 중에서 실제로 양성인 것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에요. 그게 재현율. 그럼 어떻게 계산될까요? 정답은 167개인데 분모는 몇 개? 분모는 166 더하기 4죠. 170개. 이거 계산하니까 0.976 반올림에서 0.98.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무엇을 양성으로 했을 때? 2를 양성으로 했을 때의 정밀도와 재현율이고요. 여기는 0을 양성으로 했을 때의 정밀도와 재현율.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된 값들이에요. 그래서 훈련셋만 딱 놓고 보면은요, 정확도도 되게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 암 샘플들에 대한 정밀도와 재현율도 좋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오버피팅이 크냐 안 크냐 또 이게 또 중요해져요. 훈련셋 잘 맞춘다고 해서 그 녀석이 그 테스트 훈련이 안 된 모델 그 샘플들까지 잘 맞춘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해보면 자 이번에는 테스트셋에서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예측값을 계산해 보셔야 돼요. 테스트 예측값. 로짓 모델에서 계산하면 되죠. 프리딕트 계산하시면 되고 이게 테스트 행렬 그리고 테스트 레이블인 거죠. 아, 죄송합니다. 넘길 때 예측할 때는 이것만 넘기면 되죠. 이것만. 레이블을 예측할 때는 레이블 넘기는 게 아니죠. 특성들만 넘기면 되죠. 예측을 할 때에는 무엇만 넘기면 된다? 저기 특성 행렬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예측 결과는 아마도 0, 1, 0, 1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예요. 0, 1, 0, 1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컨퓨전 매트릭스부터 먼저 테스트셋에서의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Y 테스트가 실제값, 그 다음에 테스트 프리딕트가 예측값. 오, 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죠? 좋아졌죠? 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 자, 실제로 암인 것들 중에서 틀린 거는 하나. 그 다음에 암 예측들 중에서 틀린 거 하나. 그러니까 정밀도 재현율 다 좋아졌어요. 다른 모델에 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분류 리포트도 같이 볼게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보시면 Y 테스트 그다음에 테스트 프리딕트 보시면 일단은 정확도가 98%, 훈련셋과 비교해 보시면 98%, 99%, 98%. 훈련셋에서 점수가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오버피팅은 맞아요. 오버피팅은 맞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죠. 오버피팅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프리시전과 리콜이 전부 다 98%. 프리시전과 리콜의 그 점수가 전부 다 98%여서 아까 저희가 KNN에서의 점수보다 그죠? KNN에서의 점수보다 훨씬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확도도 많이 좋아졌고 프리시전 리콜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더 훨씬 좋은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그래프 그려볼까요? ROC 커브하고 프리시전 리콜 커브 두 가지를 그려보면서 그 아래 면적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면적이 더 커졌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ROC 커브를 그려보시면 ROC 커브 디스플레이 from estimator 여기 에스티메이터는 로짓 그 다음에 X는 X 테스트 그 다음에 Y는 Y 테스트 그리고 포지티브 레이블은 0번 암이 포지티브 레이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1.0이네요. 1.0. 네. 여기가 그러니까 아마 반올림 돼서 그런 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1.0이면 여기가 정확하게 1.0이었으면 아마 여기 꺾이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꺾이는 것도 없었을 텐데 여기가 살짝 꺾이긴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 아래 면적이 뭐 0.99, 뭐 5 정도 됐거나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반올림하니까 1.0이다.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시전 리콜 커브 디스플레이 from estimator. 똑같이 안쪽에 넣어주는 거는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에스티메이터는 로짓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X는 X 테스트, Y는 Y 테스트, 그리고
포지티브 레이블은 0번이 포지티브 레이블이에요. 네, 0.99라고 나오죠. 0.99. 이 아래쪽의 면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래쪽의 면적이 0.99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두 개만 놓고 비교해 KNN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놓고 비교해 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KNN보다 더 좋은 그 암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 결과만 있으면 우리는 의사 아니잖아요, 그죠? 의사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숫자들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그냥 머신러닝한테 자 이거 너 훈련해 하고 그냥 데이터 숫자들만 줬어요, 그죠? 숫자들만 주고 그 다음에 0이냐 1이냐 이렇게 예측해 이렇게 한 거죠. 그 예측 결과가 99%뭐 이렇게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98%의 정확도와 98%의 정밀도, 98%의 재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할 일들을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뭐 종량의 길인지 뭐 종량의 그다음에 뭐 두께인지 종량의 면적인지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컴퓨터는 그냥 숫자들만 가지고서 그 숫자들 가지고서 자기가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선형 회계 공식을 만든 거예요. 거기 있는 숫자들한테 어떤 개수들을 곱해서 다 더해주고 여기가 변수가 30개 있었죠. 아까. 그죠? 종량 조직 검사를 한 그 숫자가 30개가 있었잖아요. 30개 각각에다가 개수들을 곱해주고 다 더해주고 절편까지 더해서 값을 하나를 딱 만들어내면 이걸 Z라고 할까요? 값을 하나 만들어내면 이 값을 어디다 넣어서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분의 1이라고 하는 거에다 넣으면 얘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 0하고 1 사이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0.5보다 크냐 작으냐 이것만 생각해서 0.5보다 크면 양성, 0.5보다 작으면 음성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뿐인데 그렇게 한 것뿐인데 예측 결과가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까지 평가를 해봤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까지 평가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는 한 개 더 있었죠.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이용한 분류기.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델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SGD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죠.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여기서 스텝은 두 개밖에 없어요. 스케일러, 여기도 스케일러와 폴리노미얼 피처까지 고려 안 하는 거죠. 뭐 2창, 3창 이런 것까지 고려 안 하고 그냥 스케일들만 변환해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라고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 이름에다가 스탠다드 스케일러 생성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SGD 클래시파이어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모델 생성. 모델이 생성이 됐으면 이제 모델 훈련. SGD 모델을 피팅을 시키는 거죠. 데이터에다가 피팅을 시키는 겁니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들을 그 모델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30개의 그 종양 특성들을 딱 조사를 하면 그거는 0이다 혹은 1이다. 두 번째 종양 조직은 뭐 0 또는 1이다. 세 번째 종양 조직은 0 또는 1이다. 이렇게 훈련 세트들을 모델한테 넣어주면 모델이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모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냐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의 예측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훈련셋에서 먼저 평가를 해보면 세트 훈련셋 예측값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예측값은 SGD 모델에서 프리딕트 트레인 세트 넘겨주시면 예측값 찾았죠. 이렇게 해서 예측값을 찾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 먼저 그려보고 리포트 그려보고 컨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하셔가지고 Y train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train predict 이렇게 하시면 네, 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조금 SGD는 리니어 리그레션보다 오차가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죠. 일단 훈련셋부터가 그죠? 똑같이 여기 17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85개가 있는데 틀린 게 여기서 4개가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11개가 틀렸습니다. 요거를 KNN하고 비교해 볼까요? KNN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KNN 훈련셋 평가 부분에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면 똑같이 170개, 285개 틀린 개수를 보면 12개가 틀렸어요. 12개가 틀렸는데 SGD 볼게요. SGD는 15개가 틀렸죠. 그러니까 SGD만 보면 제일 떨어져요. 제일 떨어집니다. 그죠? 제일 떨어지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KNN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암인 환자들을 암이 아니라고 잘못 예측한 게 9건이나 돼요. 그렇죠? 170개의 암 조직 검사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9개는 암이 아니라고 잘못 예측을 했어요. 근데 SGD를 보면은요. 똑같 170개의 암 조직 검사 결과가 있는데 4개만 암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어요. 뭐가 줄어들었습니까? 좋아졌죠. 그렇죠? 네. 실제 양성 샘플들 중에서 양성이라고 예측한 비율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재현율이 좋아진 거예요. 재현율. 여기 숫자가 많아버리면 실제로 암인 사람들을 암이 아니라고 예측을 해서 적절한 항암 치료를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줄어든 거는 KNN보다는 좋은 거예요.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재현율이 좋아진 이 모델에서는 실제로 암 환자들을 더 많이 찾아낸 거예요. 여기 숫자가 보시면 166명. 여기는 161명밖에 못 찾아냈잖아요. 그죠? 161명, 실제 암 환자들 중에서 161명밖에 못 찾아냈고 여기서는 실제 암 환자 중에서 166명을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암 환자는 더 많이 찾아낸 모델이에요. SGD가. 네. 물론 단점은 있죠. 단점은 이런 환자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환자들이 많아진 이유는 뭐냐면 암으로 예측을 더 많이 해본 이쪽은 예측값이라고 그랬죠. 암으로 예측을 많이 한 거예요. 암으로 예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암이 아닌 환자들도
암이 아닌 환자들도 암이라고 잘못 예측을 해버린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조직 검사 결과가 있는데 약간 애매한 경우에 암이라고 얘기해 버리는 것과 암이 아니라고 얘기해 버리는 경우. 지금 이 모델은 약간 애매하면 무조건 다 암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위양성, 가짜 양성, 가짜 양성들이 좀 많이 발생해요. 대신에 위음성, 가짜 음성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한테 항암 치료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그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는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런 모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KNN은요,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암인지 암이 아닌지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암이 아니라고 더 말해버리는. 그래서 이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그려보시면 여기서도 Y 트레인, 그다음에 트레인 프리딕트. 여기는 숫자들 그대로 쓴 거예요. 정확도, 여기 맞춤 개수, 정확도, 그다음에 정밀도, 재현율 이런 방식으로 그 숫자들을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을 한 거고요. 훈련셋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더 해보냐면 오버피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셋도 평가를 해보는 게 좋죠. 테스트 셋에서도. 그래서 테스트 예측값을 찾습니다. 테스트 예측값은 SGD 모델에서 프리딕트 그리고 X 테스트. 이렇게 하면 예측값들이 0 또는 1이라고 예측값들이 나왔을 거고요. 자, 여기서도 일단 컨퓨전 매트릭스부터 먼저 그려보면 Y 테스트가 실제값이죠. 그 다음에 테스트 프리딕션이 예측값입니다. 여기도 그 훈련셋에서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요. 그죠? 훈련셋에서처럼 실제 양성들을 잘 맞춰요. 그죠? 실제 양성들은 양성이라고 잘 맞춥니다. 재현율이 좋아요. 대신에 양성 예측들 중에서는 틀린 게 많아요. 그쵸? 여기가 정답이고 양성을 양성이라고 예측한 거고 이쪽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전부 다 너 암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려요.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러지 않을까요? 암인지 암이 아닌지 조금 애매하면 일단 수술하고 봅시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닌가? 아닌가요? 네. 혹시나 암인 사람 수술을 못 해가지고 아니면 치료를 못해서 그 환자가 죽어버리면 자기 책임이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건 넘어가고요. 뭐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여기서도 Y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 프리딕션 보시면 되고요. 정확도는 94%. 프리시전은 되게 낮죠. 프리시전은 되게 낮은데 리콜, 재현율이 좋습니다. 정밀도가 떨어지는 대신에 재현율이 높아집니다. KN은 뭘까요? KN은 리콜이 조금 낮아요. 리콜이 조금 낮은 대신에 정밀도가 좋아요. 그죠? 리콜이 낮은 재현율이 낮은 대신에 정밀도가 좋고요. 정밀도가 좋고
SGD를 보시면 정밀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정밀도가 굉장히 안 좋은데 대신에 재현율이 되게 좋아요. 재현율이 되게 좋아요. 일단 정확도 자체는 많이 떨어집니다. 정확도 자체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모델을 비교해 보면 일단 그래프도 더 그려보면요. ROC 커브랑 프리시전 리콜 둘 다 그릴게요. ROC 커브 디스플레이. ROC 커브 디스플레이 from 에스티메이터. 에스티메이터는 SGD. X는 X 테스트. Y는 Y 테스트. 그 다음에 포지티브 레이블은 0.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도 면적 비슷하죠. AUC 면적 0.99. 그래프가 꺾이는 모습은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Precision Recall Display. Precision Recall Display from Estimator. 그리고 Estimator는 똑같이 SGD 모델. 그 다음 X는 X 테스트. Y는 Y 테스트. 그리고 포지티브 레이블은 0번.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되면 여기서도 0.99가 나옵니다. 0.99. 이 아래쪽 면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OC 커브와 프리시전 리콜 커브는 완전히 대칭은 아니지만 요게 ROC 커브의 모양, 그다음에 요런 모양이 프리시전 리콜 커브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세 개 모델 비교를 해보면 로지스틱에서가 AUC나 그다음에 여기 프리시전 리콜 커브 면적 제일 좋죠. 면적 제일 좋고 그다음에 정확도 그리고 정밀도 재현율 이런 것들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가 제일 좋고요. KNN과 SGD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KNN과 SGD는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암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암인 사람들을 제대로 찾아내는 게 더 잘 찾아내는 게 좋기 때문에 그 SGD가 더 적당하지 않나. 뭐 이런 정확도는 좀 떨어져요.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진 분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분류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함수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클래스 하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아시면 뭐 그게 KNN이 됐든 SGD가 됐든 사용하는 방법 하나를 아시면 다른 것들은 사용하는 방법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단지 그 모델들을 비교할 때 어떤 수치를 근거로 해서 어떤 모델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그런 평가 근거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평가 근거가 매트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